이완희 대표님이 오시면 오늘 우리 존경하는 송원석 기획지정위원장님 주최의 경제민생 법안 처리 촉구 긴급 간담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송 위원장님의 그립이 좀 센 것 같습니다. 우리 기라산 같은 기획재정위원님들 저는 다 참석하신 걸 보니까 아마 이 문제의 중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다시피 건설업은 우리 경제, 우리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업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철도가 뚫리고 건물이 올라가고 또 교량이 연결될 때마다 지역이 발전하고 또 국가가 성장하고 또 경제의 활력이 돌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건설 경기 굉장히 침체 상태입니다. 원자재의 가격도 상승했고 인건비도 상승을 해서 아파트 값도 굉장히 많이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근데 어제 경제부처하고 경제문제 간담회를 당정회의를 한번 열어보니까 서울은 그래도 건설 수주액이 작년보다도 많이 올라갔는데 서울 등 수도권은 비수도권은 여전히 아주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업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뭐 다른 이 산업으로 이게 파급 효과가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미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민생이 어려운 지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당에서 정부하고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파격적인 좀 대책을 만들라고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아주 건설업이라든가 지방 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건설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제 지원 또 가감한 규제 완화 금융 지원책 이게 다 필요한데 그중에 이 세제 지원 문제에 대해서 법안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 때문에 이 법안이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용주의, 뭐 중도주의를 표방하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실천을 해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좀 타개를 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저는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동안 비상계엄이 있었고 또 계엄 선포가 비상계엄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지만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대로 논란을 벌이고 여야가 대립하든가 뭐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 경제 문제만큼은 이 전국 이 문제하고 이 정치 문제하고 별개로 이거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여야 간에 합의된 법안도 통과를 안 시키니까 계속해서 건설업계에 주름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정말 민생을 위하고 경제를 위하고 그다음에 국민을 위한다면은 여야 간에 합의했던 이 조세특례 처리법 조세특례 제한법 이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에 민주당도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 의원님들하고 업계의 그런 의견을 잘 모아서 이 어려움을 또 난국을 타개하는데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원석 기재위원장님이 주최해서 경제 재도약에 관련 정책 간담회 그중에 첫 번째로 건설 산업 경청회를 열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공청회도 다녀보고 토론회도 다녀보고 세미나도 다녀봤는데 경청회는 처음 와봤습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사실은 들어오면서
제가 밖에 현수막을 보면서 경청을 해야 될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한편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은 건설업은 대한민국의 오늘 이게 경제 발전을 이루은 핵심 선두주자였습니다. 우리 뭐 열사의 땅에서 정말 땀 흘려서 가족과 헤어져서 일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수고와 헌신이 뒷받침돼서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 도약을 이끌어왔던 정말 큰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의 주역이었던 분야입니다. 제가 기억이 뭐 아직도 생생합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 각종 여러 가지 SOC 사업들 많이 했었는데, 그때 야당을 하던 민주당 쪽에서는 토목 정권이라니 뭐 이 건설 산업을 삽질이라고 하면서 아주 비하하는 용어를 썼던 것을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을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이 사실 좀 사회적으로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인구도 좀 줄어들고 또 각종 SOC 인프라들이 많이 확충되면서 그 물량도 줄어들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지방의 경우는 특히 미분양이 많이 축적되어서 그것 때문에 지방 경제는 말할 것도 없지만 100위권 이내에 드는 많은 중견 혹은 뭐 큰 규모의 건설사들이 때로는 워크아웃, 때로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다소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런 인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 건설 산업을 고용 유발 효과가 어느 업종보다 높은 이 건설 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전에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님 말씀하셨던 각종 그 세제 지원이라든지 금융 지원이라든지 또 그 미분양 해소를 위한 그런 지방 차원에서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마침 이재명 대표가 뭐 실용 뭐 이렇게 뭐 실용주의를 뭐 표방한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행동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행동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러면 건설 산업도 살아나고 우리 국민들도 보다 좋은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산업뿐 아니라 뭐 또 주택 시장도 활성화되고 좋은 주택에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SOC 사업들을 좀 더 이 그 뭐 예타 기준을 낮춘다든지 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서 SOC 사업을 발주를 좀 늘릴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도 열심히 뒷바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송원석 위원장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송원석 위원장님이 일찌감치 기재부 장관을 하셨으면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뭐 이 중요성들 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야당이 요새 우클릭하고 뭐 민생 챙기고 한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진정성 보이려면 딱 하나 해라. 국회에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몽땅 차지하고, 작년에 예산도 마음대로 삭감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법률안은 합의했어도 본인들이 법사위원장 가지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정상화하는 것부터가 이 이재명 대표가 민생에 관한 우클릭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합의했던 것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그렇게 좀 더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또 예산도 지금 조기 집행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돼서 뭐 추경의 이런 부분은 아직 논의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제가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이 국회가 좀 정상화되었으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이 건설 경기 뿐만 아니라 민생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요 건의사항 읽어보니까 꼭 다 국회에서 들어드려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이 공감한다는 말씀으로 축사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님, 그리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님, 또 나경원 전 원내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세 분 다 제가 직접 모신 분들이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건설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긴급히 마련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GDP의 약 15%를 차지하면서 경제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것이 건설 산업인데, 최근에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를 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작년 11월 기준으로 누적 건축 착공 물량이 10만
8, 78동. 그런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는 5% 정도 감소했는데 2년 전인 2022년도에 14만 3,149동에 비교하면 거의 한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의 건설 산업은 더 심각합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 6만 5,156가구, 이게 지난해 11월 기준인데 이 중에 77.7%인 5만 652가구가 지방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건설 기업들이 그 현실적으로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산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폐업 신고한 건설사가 3,675곳이라고 합니다. 2022년 대비해서 무려 27%나 늘어난 숫자입니다. 자, 이 위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원이 필요하겠죠. 지원이 필요한데 금년도에 예산 편성에 SOC 예산이 있는 것을 빨리 조기에 집행을 해서 건설업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SOC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더 확대하는 것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만 사업이 늘어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세제상의 또 지원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금 건설업계에서 꼭 필요한 세법이 이미 계류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작년 가을에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양당이 그 간사안에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법들을 조속히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횡포를 부리는 바람에 연말에 통과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히 마련된 건설산업 경청에서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건설업이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정책 제언들 다시 한번 여기서 논의를 하고 또 이런 방안들이 조속히 실행이 되어 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리에 계신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 전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를 했으니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건설업계 의견 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건설 분야 정책 경청회를 개최해 주신 송원석 기재위원장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아까 국힘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님 가셨지만은 김기현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그다음에 박수영 기재위 간사님, 박대출 의원님, 구자근 의원님, 이인선 의원님, 박성훈 의원님, 박수민 의원님, 최은석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업계는 최근에 공사비 급등이라든가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공능력 평가 100위권 내의 업체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태영건설, 신동아건설 등 4개사가 지금 현재 구조 조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저조한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의 저조의 주요 원인이 건설 투자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건설 투자는 작년 대비 약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서 금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도 건설 투자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 경기 활성화가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 자료에는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제목만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OC 공공공사를 조기에 발주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몇 분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 비수도권 지역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 적용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주시고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세제 혜택 부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을 현재 99년부터 총 사업비 500억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00억 이상으로 상향해 주시고 네 번째 장기 계속 공사가 공기 연장됐을 때 간접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섯 번째는 순공사 원가 98% 미만 투찰 시에는 낙찰 배제를 하도록 하는 대상 공사를 현재는 100억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300억 이상으로 확대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째는 워크아웃 기업이 자산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을 모 회사까지 확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대형 공사에 대한 규율령 입찰이 많이 유찰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찰 방지를 위해서 총 사업비 산정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말씀드린 사항은 대부분 입법 발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법안 통과를 요청드리고, 법안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관계 부처 등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경청회를 만들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